안녕하세요. 오남매 아빠 송봉섭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학 생활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 9월 9.11 테러의 공포 속에서 시작된 미국 생활은 마지막에 그 워싱턴 DC 부근에서 무차별 저격 테러 사건의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국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절대적인 그 미국의 힘에 의하여 세상이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교통 질서나 모든 규범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신호등이 밝힐 때 조금만 머뭇거려도 뒤에서 빵빵 거리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교포사회는 그 주로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국인의 인구 비례에 비하면 형편없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주류 사회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한국인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면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교포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냉전 체계가 무너진 후 미국의 그 권력이 테러 근절이란 미명하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계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전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MF가 생겨났고 그 IMF 덕분에 굉장히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거기서 거의 겨우 헤어난 한국 정치에도 경제에도 무척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척 쓰라립니다. 온 민족이 다 모여 사는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육과 법치주의, 언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의 미국의 교육은 아주 매우 철저합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엄청나게 내주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숙제에 대해 거의 30%의 점수를 배당하고 시험도 수시로 보고 한 학기가 4학기로 돼 있어서 선출합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생님의 편지가 부모에게 바로 오게 됩니다.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곳으로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이동과 이동 시간에 그 휴식 시간을 한 4, 5분 정도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은 바로 퇴학 조치당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자신의 스쿨 버스를 타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 스쿨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갈 경우 미리 학교에 그 사유서를 쓰고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학교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학생들의 신상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아예 철저하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거의 음란 퇴폐물을 거의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밤늦게 일반 공공 TV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음란한 방송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공중파에서는 거의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밤늦게 그런 프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화면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송은 케이블 TV로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도 청춘 남자의 뜨거운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 도서관에 있을 경우에는 서로 키스하며 포옹하는 장면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건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애국심을 상당히 많이 고취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그 애국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심지어 제가 머물고 있었던 친척 고종사촌 누님도 시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인이라는 것에 관한 그런 애국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법치주의가 철저히 실현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워싱턴 DC 근처에서 무차별 저격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그 용의자가 타고 있던 차가 체포 후 3, 4시간이 지나서 견인되는 것을 방송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저격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의 총쥐휘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그 한 흑인 서장이 하고 매일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하여 절대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위 검찰에서 뭐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그들이 어느 곳에서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다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헌법상에 판결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것은 용의자들이 타고 있던 차에서 발견된 그 총의 탄도 조사 결과가 희생자들 피격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의 탄도 조사 결과에 일치한다. 그러한 발표만 했습니다. 용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공중파 방송에는 법률적 사건을 다룬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살인 사건인데 피의자가 어떤 사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이동 중에 경찰에게 스피드 위반으로 검문을 받게 됩니다. 그 경찰은 검문하면서 그 용의자의 행동이 수사하여 교통 단속의 범위를 벗어난 뒷 트렁크를 열어서 시체를 발견하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그 위 경찰관이 그 피의자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트렁크를 뒤져서 그 절차에 대한 위배되어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므로 그 증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석방된 후 다른 내연의 여자를 만나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가 철저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자백을 강요하다 숨진 사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언론사입니다. 워싱턴의 저격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 FBI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 절차에 대해서 조사 활동을 벌여 그 근처를 탐문 수사를 해서 결국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사기관이 언론기관이 그 용의자를 거의 찾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자 결국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에 그 범인들의 신원을 밤늦게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결과 1시간 이내에 용의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보호하고 특히 특정을 위해서는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언론사들의 그 권력의 비판 감시 기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사 사실을 허위로 흘려서 그걸 특정 사실로 보도되도록 하는 그러한 관행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그런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사건을 보며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결코 선진국에서 비해서 뒤질 값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워싱턴 저격 현장의 그 현장은 그대로 현장이 보존되어 그거 근처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만큼 법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그 미국에서의 그 지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의 그 유학을 마무리하게 되고 저는 한국에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을 공부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겠느냐 그런 거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 11월 30일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저 혼자 귀국하도록 예정돼 있고 저와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일단 저만 혼자서 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